자, 먼저 시장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SP 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과 처음에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그널 또 무엇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김효정 아나운서 정리 부탁드리죠. 네, 지금까지 설 연휴가 끝나길 이렇게 기다렸던 연휴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AI가 오늘의 주도 섹터를 선별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등 주도 섹터보다 더 날아오르고 있는 증권주와 함께 이제는 그냥 태양광 섹터라고 부를 수 없는데요. 우주라는 키워드가 함께 붙고 있는 우주 태양광 섹터까지 AI의 시그널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주에 대한 오늘 AI의 답변입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SK증권과 상상인증권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 무거운 현대차증권도 2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까지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이 무거운 증권주가 시장의 정책과 기대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폭발하는 거래 대금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60조 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장 자금 상황의 체력표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을 보시면 놀랍고 경이로운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어서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직전 2월 12일 기준으로 103조 원이 넘어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월 2일에는 111조 원까지 돌파한 기록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막대한 자금이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수수료 자금과 이 수익률은 모두 증권주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위탁매매 미수금이 최근 계속해서 1조 원대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미수금이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자금이죠. 지금 시장보다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이 폭발하고 수익률도 폭발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지금의 증권주가 단순히 기대감이나 테마로 오르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유동성 장세라는 이 뒷받침되는 환경 속에 밸류업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급등하는 금융주, 증권주 이 안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AI 시그널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면 섭섭합니다. 우주가 붙어 우주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발언했습니다. 이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로켓을 쏴서 날아 올려버리자라고 이야기하자 태양광주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주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기상현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 태양광보다 효율이 5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차가운 우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냉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냉각에 필요한 비용도 0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력과 냉각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평균 약 35%가 우주 태양광 업계에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특히나 이 섹터 안에서 부각받으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켓에 넣어서 날아올리기 위해서는 접히기도 말리기도 잘 말려야 되고 가볍기도 잘 가벼워야 하는데요. 보통 2인용 자전거나 2인용 바이크를 탠덤 자전거, 탠덤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한 탠덤 셀이 굉장히 큰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 지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기반으로 해서 일부 몇 개의 태양광 빛만을 인식해서 전력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효율이 30%를 채 넘을 수가 없었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와 두 개의 층을 기반으로 한 템덤셀 2차 태양광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적외선, 자외선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어 특히 우주 안에서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도 한화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투자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그널을 던져줬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주. 요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추이를 일단 비근하게 들어줬는데, 정부 정책이 워낙 부동산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뭔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주 연휴 기간에 부각됐던 거는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이 공식적으로는 한 14조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만기 연장 없이 RTI라고 하는 임대 소득 대비 이자 보상 배율,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깐깐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규제하면은 은행들에서 대출 나가는 게 줄어들죠. 계속 지금 임대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 쪽으로는 이 부채를 관리하려는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하여튼 퇴로를 다 막아 놓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은행에 이제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자 별로 좀 낮은 수시 입출급식 예금이죠. 거기에 잔액이 줄면서 증권사로의 예탁금 잔액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 증권사가 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권주의 오늘 급등은 예견이 됐다. 지난주 연휴 전에 증권주 딱 이걸 찍기가 좀 뭐해서 그랬지만 어느 정도는 보였던 것 같은데 이걸 좀 풀어주셔야겠어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으로 계속 대출이라던가 이런 쪽에 규제를 하고 있고요. 세금 관련해서도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집 살려고 했는데 네. 이거 잠깐 보류하고 아, 그래 주식이나 사자 이런 느낌이 지금 강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자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게 뭔 의미가 네, 있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으로 워낙 지금 자금이 확실하게 이동되는 모습들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도 신고가 그리고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주들이 앞으로도 올해 특히나 실적이 더 잘 나오겠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쏠리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그렇죠. 그럼 주주환원이라던가 자사주 소각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면서 증권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연휴 전에 계속적으로 AI 파괴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어제 미정 씨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증권주들 쪽으로 완벽하게 돈이 쏠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주가가 오르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의 궁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선순환을 강조하잖아요. 돈이 거기에 저장만 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부동산을 조금 저희가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금융으로 보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돈을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돈이 자꾸 불어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한계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보는 거고 일본의 경우를 이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자본시장의 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의 숙제가 던져졌어요. 증권사가 됐던 아니면은 제조업이 됐던 이제 돈이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돈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그걸 생산적 금융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증권사는 인력을 더 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분위기가. 사실 증권사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AI를 더 늘리겠죠. 그렇죠. AI를 통해서 인건비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버 증설을 안 할 수 없어요. 증권사도 이렇게 이제 모든 트래픽이라고 하는 요즘 뭐 모바일로 다 거래를 하시잖아요. 예전엔 창고 가서 쓰고 이게 옛날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요즘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버튼 하나로 다 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버를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서버 값이 올랐다고 3천만 원 렉당 한 대에 3천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비용 많이 들겠죠. 그러면 로컬 국내에서도 사실 해외에서는 빅테크발 뭐 데이터 센터 또 전력 설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내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얘기들을 해주면은 서로 연관된 산업들도 각광을 받겠죠. 근데 잠깐 뭐 하려다가 말고 그러면은 또 뽀로로록 이랬나 의성을 써서 그런데 그렇게 될까봐 이제 조금 걱정하시죠.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결정 내릴 만한 자신감을 회사가 안겨줘야 되겠죠. 네. 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융주들 뭐 증권주들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네. 결국에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과 관련된 게 ROE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들 뭐 증권주들 지금 다 잘 가는데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주환원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은행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동산 대출보다 오히려 기업 대출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원래는 주였다면 네. 이제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 자체는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먼저 지금 금융주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키움증권은 어느새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권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키움이 움직이면 뭐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는 시세가 같이 가지 않나요? 않나? 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네, 뭐 다우 쪽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주사 중에 증권주가 따로 안 빠져 있고 지주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나 하나. KB금융 이런 게 그렇고 키움은 근데 증권이 따로 떼져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I 업체, NI 업체 예전에 그러잖아요. 요즘 또 뭐 데이터 센터, AI 뭐 이렇게 하는데 증권사들과 연계된 그런 쪽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기업들은 또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 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뭐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지금 뭐 매도 네. 이렇게 하긴 좀 그렇죠. 이걸 지금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실 게 뭐 사야 되냐. 지금 증권주 많이 내에서. 올랐잖아요. 네네.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올랐고 키움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주주환원율이 61%였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번에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ROE가 20%가 넘습니다.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올랐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후발 주자로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을 살 거냐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수익률 1위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우리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그래서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금 창출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지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융주들 못 사신 분들, 네. 증권주 못 사신 분들은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금융주라고 뭉뚱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은행은 지금 별로 조금 그렇잖아요. 돈이 나가니까. 그러면 은행은 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이게 돈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금이 좀 줄면은 은행채를 또 찍어야 되고 그게 이제 자본 건전성에는 조금 훼손이 돼서 은행주는 조금 뒤로 미루고 증권주를 지금 보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 중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딱 선택을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은 우주태양광. 이제 웃어서 좀 죄송한데. 네. 너무 이제 아이디어는 좋아요. 이것도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첫 번째 다뤘던 내용이고 항상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에
SF라는 게 이제 실생활로 진짜로 많이 다가온 것도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빨리 그걸 창출해내죠. 자, 페로브스카이트 이게 언뜻 들으면 약간 초전도체나 그 CNT라고 하는 탄소 나노튜브, 뭐 꿈의 물질 매전 얘기하죠. 네. 거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물론 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술의 지향점이긴 한데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너무 땡겨 놓는 것 같은데. 좀 미래 밸류를 네. 미래 가치를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지금 그러니까. 미리 가져온 경향이 없진 않다라고 봅니다. 너무 빨라, 근데 너무 빨라. 지금 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물론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있지만 네. 지금 아까 뉴스 오전에 국내 연구진이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합성 세기술 개발 기대감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또 이러한 양산의 벽을 넘었다. 네.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이 우월하다. 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이제 증착이 되는 거예요. 소닉 그렇죠. 시스템 저기 소형인데 저 소형으로 어떻게 그 많은 페로브스카이트 사실 페로브스카이트의 개념이 지금 우주 태양광은 거의 영화에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우산처럼 쫙 펼치는 개념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거기에 극한 환경에 우주도 태풍이 있고 막 그 위성의 잔해물, 운석 그 찢어지면 어떻게 고칠 건데 그리고 또 거기까지 어떻게 올릴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kg의 중량 그래서 제가 80kg이지만 1km 고도 올릴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한 1,000억 가까이도 정확한 산식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많은 고중량을 고고도로 올리는 비용과 거기서 생산해서 뭔가 이상적인 건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 뭐 제가 테크 딴지 거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뭐 중장기로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하나솔루션이 제일 그나마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좀 본다면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그러게요.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내용이 너무 좋고 네. 또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살짝 주춤주춤하면서 네. 이제 그와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돼 있는 파생되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옮겨붙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수익을 챙길 만한 그런 섹터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조금 앞서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세를 또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면은 달에 토끼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리고 절구도 찾아야 되고, 그럼 절구 만드는 회사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시장이 광분하면은 그렇게까지도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허상이 나중에 사라져 버리면은 어디 갔어? 페로브스카이트 어디 갔어? 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잘 고민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 모멘텀은 모멘텀이나 테마는 테마스럽게 네. 그 정도? 네,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좀 중소형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중소형주 게 뭐 LK캠이라는 LK캠? 네, 근데 다만 시총이 작아서 네.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관련된 공정 개발 뭐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긴 좋다. 물론 하나솔루션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선희 시스템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 네. 그나마 좀 덜 갖고 좀 가볍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자. 짧게 뭐 네. 중장기로 보기에는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당연히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이홀딩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시세가 움직이니까 점검은 해봤는데, 네, 그 정도.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시장 시그널과 기업 몇 가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